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기술 주주님들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기술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58분 일요일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롱바디 음봉이었던 요 안에서만 움직이던 우리기술이 금요일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음봉 마감 마이너스 5.03%로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해줬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짚어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우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아무래도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산업부 장관님께서 미국 관세 협상서 두산카드 꺼내놔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 만큼 여기서 우리가 두산카드가 두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게도 팀코리아가 됐든 하는 원전 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랑 논의를 하는지 굉장히 우리가 귀추가 주목됐던 상황에서 딱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단독 호재로 해서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한 종목들의 기대감이 곧 뭐로 바뀌는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사실상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6.25% 정도 하락이 있었던 금요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로만 생각해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날카롭게 빠져버리게 됐고 진짜 무서운 거는 풍산 같은 종목들은 하루에 마이너스 17% 정도 답도 없을 정도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먼저 두드러 맞게 됐었죠.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먼저 이렇게 두드러 맞아 버리면서 무섭게 급락이 연출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만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원전만 하락을 한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들어간 상황이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게 된 배경에는요. 첫 번째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에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나스닥이 같이 빠지고 있었죠.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외 증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이 21선을 하회해서 출발해서 이탈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정세가 살짝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 기술도 당연하게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영향을 받아서 급락이 연출됐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 기술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이탈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지치실 텐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이 힘든 구간을 같이 이겨내보시면 위기는 곧 뭐다?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기술을 꾸준하게 영상을 제 거를 시청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들어갔다가는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자리를 맞이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가깝게 살수록 굉장히 가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3,300원 구간에서 가깝게 가져갈수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하게도 무작정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하락이 진정되는 시그널을 포착하면서 매수의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매수의 구간은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1가까이를 좀 들어가서 물렸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락의 낙폭이 진정되는 걸 살펴보시면서 3가까이도 매수가 들어갔을 때 평단가를 얼마 언더로 낮춰놓으시자 4,000원 이하로 낮춰놓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유롭게 관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필 3,300원이냐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찍어줬던 구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3,3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3,300원에 가깝게 살수록 이 저항이었던 게 지지로 바뀌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승을 했던 것에 대략적으로 절반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절반 구간을 반납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한 번이라도 기술적으로라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라도 3,300원 구간에서의 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또 겹쳐 있냐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앞전에 우리 기술도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하회했다가 아래 꼬리를 다는 도지형 캔들이 한번 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력들도 매집한 물량이 있으면은 한 번에 털어먹고 나가는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를 쳐놓고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구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무섭게 무너뜨렸는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전에도 한번 지지를 했었고 이 절반 구간을 좀 더 하회하는 구간까지 한번 뺐다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에 가깝게 사면서 한번 하회하고 만약에 도지형 캔들을 띄워준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앞전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드렸을 때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5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는 하락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보니까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는 부근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두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런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또 저항이 예상된다? 이 4,650원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또 4,650원이냐면은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구간을 롱바디 음봉으로 이렇게 깨면서 떨어졌던 구간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4,650원 구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고 반등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분봉 흐름상으로라도 급락이 연출될 수 있는 밀릴 수 있는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그렇게 진행됐던 게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은 헥토파이낸셜의 사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헥토파이낸셜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던 최고가 찍었던 건 사실상 넥스트레이드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한번 상승을 했다가 어디까지 뺐습니까?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구간까지 뺐다가 한번 도지형 캔들을 두 개를 출현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최근에 이탈이 나왔는데 이거 어떤 관련주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절반 정도의 구간, 절반을 좀 더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외봉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냥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이라도 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테마의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가 지속될 수 있는 테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은 굉장히 이슈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마의 지속성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기술은 지금 이 테마가 어떤 테마를 타고 있죠?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는 테마를 타고 있죠. 원전이나 SMR 같은 테마가 이게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상반기까지 해서 AI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테마의 지속성으로만 따지면 원전 SMR, SSS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S급이기 때문에 테마의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의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게 진행되는 케이스에 예를 들면 CCS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CCS라는 종목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상승을 하면서 쌍봉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쌍봉 찍고 거래 정지로 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길로 지금 또 한번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CCS는 과거에도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길게 정지됐었던 종목인데 여기서는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CCS가 충북방송이었나요? 아무튼 방송사인데 방송사가 왜 초전도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뭐 지분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올라가고 나서 6배 가까이 상승한 다음에 어디까지를 반납했죠? 절반을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까지 과격하게 밀렸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는데, 대략적으로 이 60일선을 터치하고 꼬리를 말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는 말씀이고, 진짜 잡주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 주주님들 앞에서도 이거 그냥 개잡주니까 무조건 매도하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에 여기서 무작정 매도, 전량 매도, 무조건 매도를 외쳐드렸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절반 정도를 하회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도지형 캔들이 뜨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걸 넘어서냐 마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있었던 구간을 넘어가는 상승세가 나오려면요, 일반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더 터지게 마련입니다. 보시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떠주고 상승하지 못했던 케이스는 바로 거래 대금이 확 죽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교과서적인 걸 보여준 게 바로 이렌시스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렌시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삼성전자와 로봇으로 엮이게 되면서 한번 이런 구간을 돌파했다가 눌러준 다음에 과격하게 밀어서 60일선까지 터치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게 됐죠. 넘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있는 요 구간에서 넘어가주지 못했죠. 넘어가주지 못할 때는 거래 대금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여기서 갖다 붙이는 재료가 아무래도 더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못 넘어가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이렌시스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상승 캔들의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한 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질질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찬스를 잘 잡으면은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술이 만약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여기여서 나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억울해서 못 던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 이거 좀만 더 오면 본전인데 이걸 어떻게 마이너스 10%까지 보고 파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0%가 찍혔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나는 좀만 더 보면은 본전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에서 이기고 들어가려면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겠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장 상황과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찍고 반등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손실액 자체는 더 커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타점 안내를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앞전에 원전이 이슈가 되면서 처음에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던 매수 금액을 질러줬거든요. 이때 유심히 보시면요, 프로그램이 위에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매수 금액을 질러준 게 바로 언제다? 이날 5월 16일 날 금요일 날 질러줬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날 음봉에서 잘 지켜주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음봉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5월 19일 날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5월 19일 날 우리 기술을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죠. 2,050원 이하로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한번 남겨드렸었습니다. 텔레그램방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실시간 매수 타점, 실시간 대응 방 입장 안내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텔레그램 방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수익 보신 다음엔요,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져서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중이신 상태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복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잡아가기에 앞서서
지금 좀 급하게 갈 만한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와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최근에 한화그룹사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오션도 핫하고 하나시스템도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주요 매출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 떡하니 박혀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 주식회사까지도 LIG 넥스원까지도 같이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이런 연유로 해서 한번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하나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았었던 이번 매집주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연속으로 양봉을 세워주면서 금요일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주면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어요. 거래대금을 800억 가까이를 끌어가면서 위에 있던 여기 지금 보시면 최대 매물대가 찍혀있죠. 이 최대 매물대를 찔러놓고 빠지는 식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어떤 형태? 쌍바닥의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W자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날이 하나 측에서 인수하네마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면서 이렇게 음봉 소화, 음봉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듯한 캔들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집 패턴이 들어왔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상승하면서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냐면, 주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이런 형태의 매집 패턴이 아니라 올려치면서, 그냥 올려치면서 위로 질러가면서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런 구간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찔러 놓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기 이전까지의 구간을 한번 찔러 놓고 빼면서 지금 이쪽에서 흔들어 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박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번 흔들어 준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수설과 엮이게 되면은 굉장히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인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인수설로 엮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앞전까지의 물량을, 여기까지의 물량을 다 테스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19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기 상단부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매집주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술 타점까지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에다가 이제 매집까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우리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 작동하고 있는 원전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있던 추세를 살짝 이탈한 상태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털어준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기회가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원전이 문제가 생겼거나 원전이 팽을 당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좀 이슈가 됐었냐면은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상 이거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체코 원전도 따오고 하면서 미국과 협력을 막 엄청나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서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짝 실망감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선이 먼저 간 다음에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올라가면서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위에서 살짝 체류하고 있을 때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사실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고수들이 담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상승하기 전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하락을 할 때, 어떤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고수들은 담았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공포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공포에 매도하라고 했죠. 공포에 매도하라.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포에는 매수를 해야겠죠. 우리가 환희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또 한번 광기에 팔아라, 이런 내용의 매도를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공포에 매도하고 환희에 매수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하고를 계속 반복하시면은 주식을 거꾸로 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의 찬스를 잘 잡아서 매도까지도 잘 잡아야지만이
완벽하게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고, 우리 기술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앞전에는 이렇게 갭을 띄워가지고 하루 종일 물량을 팔아 제끼는 듯한 이런 어떤 음봉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갭을 몇 퍼센트나 띄웠냐면 무려 20%를 띄웠거든요. 시가를 20% 띄워서 고가가 24%까지 가서 종가를 몇 퍼센트로 마감을 해줬습니까? 2%로 마감을 해줬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악랄할 정도로 이렇게 물량을 매기면서 앞전에 상승했던 거래대금의 절반까지도 터졌던 게 우리 기술인데, 지금 우리 기술 그런 내용이 없었죠. 최근엔 갭을 악랄하게 띄워서 하루 종일 물량을 매기는 듯 하면서 거래대금도 빠방하게 이렇게 터졌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상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왔었는데, 고점에서 박스 치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는 흔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터졌어요? 주가 조작 관련한 어떤 내용? 악재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모은 세력이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내보내야지 개미들이 많이 살까요? 호재를 내보내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악재를 내보내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히 호재를 내보내야지만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할 수 있다는 건데, 악재가 나왔다. 어떤 악재가? 주가 조작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도적인 털기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많이 의심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2만원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때그때 장상황과 수급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었던 박스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 다음에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힘을 응축했던 구간이 있다 보니까 5,800원 구간도 무난하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위에 구간까지는 광기의 영역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2만원까지도 진짜 스트레이트로 갈 만큼 테마 자체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장상황과 수급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아마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케이스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장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저희 단타방에서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추천이 나갔냐면은 이 음봉에서 추천이 나가서 이 양봉에서 매도하고 나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 상단에 23일이라고 확인이 되시나요? 23일 날 요거 클릭하시면 그냥 공개가 되는데, 한화비전 55,000원 부근에서 차트 모양까지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23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날이 23일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음봉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55,000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으로 나와주면서 7월 29일 날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추천사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비전을 어떻게 55,000원 부근에서 진입시대 2분의 1 들어가고 2분기 실적 기대감,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해서 찝어왔다라는 말씀이고, SK 하이닉스 TC본도 1밴드 지위와 하이브리드 TC본도 양산 기대감에 우리가 이 종목을 가져갔다라는 말씀인데, 대략적으로 한 240분 가까이가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따봉도 한 72개 정도가 박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익절을 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7월 29일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29일날 하나비전을 어떻게 55,0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수익 구간이 23% 수익 구간까지 나왔으니까 7월 29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이 7월 29일이라고 여기 최고가라고 찍혀있는 날이 확인이 되시죠. 7월 29일날 매도 안내 드리면서 익절하고 나왔다. 이렇게 단타방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733-8461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손이 빠르신 분들, 판단이 빠르게 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던질 때 욕심에 못 던졌거나 좀 손이 느려서 늦게 던지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런 급락이 연출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빠르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서 고가놀이 할 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술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신고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하게 잡아가셔야지만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깨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는 거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반영이 돼서 나스닥도 하락을 좀 했었고, 그에 맞춰서 코스피도 하락을 했던 게 거기다 플러스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전에 금투세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금투세를 강행하려다가 안 했었죠. 결과적으로 이 세제 개편도 강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예전에 금투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내용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